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1,360원을 웃돌면서 외국인의 수급에도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을 앞두고 가상화폐주가 강했고요. 또 화장품과 반도체주는 상승을 했지만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크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관망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은 좀 반등의 지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제는 천비디아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실적이 물론 잘 나올 것 같으니 월가는 앞다퉈 목표가를 올려잡으며 매수론을 펼치고는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엔 독이 되지 않을까,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플랫폼이 출하가 좀 늦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도 역력했던 전거래일 한마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중심 없는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매일 음봉이 나오며 시장을 잡아줄 뚜렷한 중심 재료가 없이 안개 가득 낀 모습을 보이며 이리 휘청, 저리 휘청했던 전거래일 화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어제 양대 지수 모두 힘이 빠진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720대로 후퇴했는데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제외하곤 모두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인 건데요. 지수는 0.6% 하락한 2,724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LB가 3거래일 만에 하한가에서 벗어났지만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딜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기관은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약했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줬던 업종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화장품과 비대면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재료, 부품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비중국 수출액 비중이 작년 61%까지 상승한 가운데 올해 4월 6에 66%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 기대감에 어제 J2K 바이오가 26% 올랐고요. 네이처셀은 22%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또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성정보가 4거래일 만에 상승불로 돌아서면서 12% 강세를 보였고요. 메디포스트는 5%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는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부품, 장비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상승했고 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훈풍을 받아 LTC는 9% 올랐고요. 또 하나마이크로는 5%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강했던 섹터들 정리해봤고요. 또 어떤 섹터가 상승했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어제는 일부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재료, 부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쪽은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경계현 사장이 물러나며 썩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한동안 지웠던 앱을 다시 깔았어요. 하룻밤새 20% 가까이 급등한 이더리움, 이에 따라 함께 국내 증시에서 들썩이는 관련주 섹터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올랐습니다. 21일 기준으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한 달 만에 500만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52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또 어제 하룻밤 사이 시총은 약 94조 원이 늘게 됐는데 이더리움이 이리 폭등한 건 18개월 내 최고 상승률이었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대장주 비트코인도 덩달아 8%가량 급등, 한 달 만에 다시금 7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는 7만 1,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 급등을 견인한 구체적인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비트코인 상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아쉬웠던 이더리움이었죠.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 현물 상장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룻밤새 폭등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이더리움 급등은요, 미국의 현물 ETF로 승인이 되려면 순차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2개의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ETF 좀 심사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요청서 하나랑 또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이런 투자입니다라고 정보를 담은 상품 설명서가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심사를 여러 번 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죠. 1월 10일 상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거나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시장을 조금 더 낮게 봤던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친가상자산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심상치 않고 또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SEC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진단 속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이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무려 75%로 높여 잡은 거죠. 증권거래위원회는요, 5월 23일까지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ETF에 대한 최소 한 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ETF 허용 기대감에 급등한 이더리움의 1분기 가격 그래프입니다. 3월 11일 4,000달러를 웃돌았던 가격이 4월 들어서 2,800달러로 뚝 떨어졌고요. 5월 들어서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또 반짝 고개를 들면서 3,675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한편 이날 증권시장 가상화폐 관련주도 덩달아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채굴주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하루 새 14% 넘게 급등했고요. 비트코인 대량 보유업체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9%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기술 투자와 대성창투의 급등이 눈부셨던 하루였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상화폐 시세의 강한 반등을 마냥 긍정적으로 지켜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계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월가 암호화폐의 거물로 알려진 인물이죠.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자, 비트코인 57,000달러와 73,000달러 구간 박스권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밤사이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에 따라 변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어제 12%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볼까요? 2021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두나무 보통주 200만 주를 매수한 이력이 있어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는 어제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위즈트입니다.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 중인 T사이언티픽의 자회사로 보유 중인 회사로 주가는 어제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종목, 전날 시장의 주역이었죠. 히어로, 대성창투인데요. 두나무 투자 이력과 더불어서 몸값 3조 원이 넘는 대여급 IPO가 예정된 게임업체 시프트업에 투자 이력이 부각되며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입니다. 2024년 4월 20일 오전 9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하루 900개에서 350개 절반으로 450개 절반으로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반감기 6개월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찾아오는 불장. 과연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국내 증시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어제는 공급 계약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센서뷰는 하나시스템 주식회사와 1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티라유텍은 파우치형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계약 상대방은 공시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엑사이엔시는 삼성물산과 222억 원 규모의 평택 P4 신축공사 현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K웨더 주식 84만 7,643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가 됩니다.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3시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물가 지표들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괴리가 있어서 시장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FOMC의 의사록에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3일 오전 6시에 드디어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키워드도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미중 대중관세, 미국 대중관세 인상 이에 따른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불확실성 확대 지속 여부가 되겠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고유 관세 부과 소식에 어제 2차 전지 업종 동반 하락세를 보였죠. 특히 에코프로머티의 2대 주주 지분 블록들 매각 소식에 오버행 우려도 부각됐던 가운데 과연 밤사이 테슬라의 6% 넘는 급등이 오늘은 분위기 전환의 촉매제가 되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관련주들만이 일부 힘을 내줬을 뿐이었는데 오늘도 그 경계감이 지속될지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공매도 재개 논의에 따른 대형주 약세 여부가 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특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 SDS를 제외하고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 보도가 수급에 부담을 주며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부디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기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